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동네 병원 가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타고 건강검진 받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거 아세요?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저렴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오늘은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50대 이상 분들이 이 훌륭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전 국민 건강보험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맹장염 수술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보험 덕분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대기업 근로자들부터 시작해서 1989년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어요. 놀라운 건 단 12년 만에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빨리 전 국민 의료보장 이룬 적 없어요. 덕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이 적어도 어디에 살아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하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경제적 부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자랑할 점은 병원 접근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의원 있고 조금만 나가면 대학병원도 있고요. 특히 응급 상황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가슴 아프거나 숨가 빠질 때 10분 안에 병원 도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갖춘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미국은 응급실 한 번 가는데도 엄청난 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19에 전화하면 바로 구급차가 와서 적절한 병원으로 데려다줘요. 게다가 응급실비도 별로 안 비싸고요. 이런 시스템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IT 시스템이에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약국에서 바로 확인되고 다른 병원 가도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지난번에 무슨 약 드셨나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특히 DUR이라는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덕분에 혹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과 부작용 있는 약 동시에 처방받을 뻔하면 자동으로 막아줘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실수로 위험한 약 조합 먹을 걱정 없으니까요. 요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있어서 휴대폰만 있으면 병원 갈 수 있고, 의료진들도 태블릿으로 바로바로 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병원들의 진료질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 특정 질병 치료를 잘하는지, 수술 성공률은 어떤지 다 공개돼 있어서 환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보호망이에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대단한 제도예요. 소득에 따라 1년에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나오면 국가에서 돌려줘요.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이면 1년에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상한이에요. 큰 수술을 해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는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줘요. 큰 병 걸려도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이런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축복이라는 생각 들어요.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까지 있어서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클 때는 추가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촘촘한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는지 알아볼게요. 감기나 소화불량, 허리 좀 아플 때는 동네 의원이 최고예요. 신분증이랑 건강보험증만 챙기시면 되고, 요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있어서 더 편해요. 예약 없이도 가서 진료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요.
동네 의원의 장점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계속 봐주시니까 건강 상태 변화를 잘 아세요. 그리고 집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자주 갈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실 건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 돌아다니지 마세요. 약이 겹치면 부작용 생길 수 있거든요. 대신 평소에 드시는 약 목록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동네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정도는 웬만한 의원에 다 있거든요. 굳이 큰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 한 곳 정해서 꾸준히 다니세요. 같은 선생님이 계속 봐주셔야 혈압이나 혈당 변화 정확히 파악하시고 약도 딱 맞게 조절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 약 부작용이나 몸에 변화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절대 임의로 약 끊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약 끊으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약 바꾸고 싶으시면 꼭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집에서도 혈압계나 혈당계로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기록해 두시면 진료 때 큰 도움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서 편해요. 암이나 심장병처럼 큰 병이 의심될 때는 대학병원 가야겠지만 바로 가지 마시고 동네 병원에서 의뢰서 받아가세요. 이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의뢰서 있어야 보험 혜택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이미 검사한 게 있으면 그 결과 꼭 챙겨가세요. 중복 검사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어요. 대학병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주요 증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 복용하는 약 등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진료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대학병원의 장점은 최신 장비와 전문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질병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비싸고 복잡하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갑자기 숨가 빠지거나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생기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세요. 구급대원들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빨리 데려다 줄 거예요. 이때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지병 적어둔 메모 있으면 구급대원에게 보여주세요. 치료가 훨씬 빨라져요. 응급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요. 위급한 환자부터 보는 거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계시면 환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 응급실 가시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동네 병원이나 야간 진료하는 곳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의료 상담 필요하면 1339번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되니까 밤에 갑자기 아파도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 오시면 꼭 예약해서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이시면 암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나이랑 성별에 따라 무료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정기적인 암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훨씬 높거든요. 검진 전날에는 금식이나 약 복용 주의사항 꼭 지키시고 결과는 파일로 잘 보관해두세요. 다음에 병원 갈 때 가져가면 큰 도움 돼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검사나 정밀검사 받아보면 대부분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절대 방치하지는 마시고 의사 지시에 따라서 추가 검사 받아보세요.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면 독감 폐렴구균 백신을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 게 좋아요. 독감에 걸리면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이시면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폐렴구균 백신도 중요해요. 특히 만성질환 있으시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꼭 상의해보세요. 한 번 맞으면 오래 효과가 지속돼요. 대상포진 백신도 요즘 많이 맞으세요. 50세 이상이면 맞을 수 있는데
대상포진 걸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여행 가실 때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을 수 있어요. 여행의학 클리닉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월 10만 원 내시는 분이면 연간 상한액이 대략 400만 원 정도예요. 1년 동안 의료비로 400만 원 이상 냈으면 초과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계산해서 돌려주지만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료비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여러 명이 병원비 많이 냈으면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아프면 더 빨리 상한액에 도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면 의료급여 신청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의료비를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있어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클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산층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큰 병 걸리셨으면 꼭 알아보세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있으시면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률이 10%나 5%로 크게 줄어들어요. 의사가 신청해 주시니까 해당되시면 꼭 문의해 보세요. 의료비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할 때도 편하고 의료비 지출 패턴도 파악할 수 있어요. 약값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성분인데 가격이 다른 약들이 있거든요. 의사나 약사에게 더 저렴한 약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급여 항목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의사와 상의해보시고 여러 곳에서 가격 비교해보세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진료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처방전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교통비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혈압, 혈당,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도 많아요. 이런 걸 활용하면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건강정보 찾을 때는 믿을 만한 사이트 이용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대한의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검색한 정보만 믿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거든요. 유튜브나 블로그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치료 결정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하세요. 잘못된 정보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진료비 세부 내역 확인하시고 궁금한 항목 있으면 병원에 문의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나 지원제도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절해도 되나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의사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약이 너무 많은데 다 먹어야 하나요? 각 약의 역할과 부작용을 물어보시고 정말 필요한 약인지 상의해 보세요. 복용하기 힘들면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은 보험료 검진 자격 관련이고요. 심사평가원 1644-2000번은 병원 찾기 급여 항목 문의할 때 써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응급의료 상담 1339번은 24시간 운영돼요.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 판단 어려울 때 전화하세요. 약물 안전 상담 1644-6223번도 있어요. 약 부작용이나 복용법 궁금하면 전화해보세요. 우리 의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963년에 의료보험법 만들어지고 1977년에 대기업 근로자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9년에 드디어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죠. 2000년에는 여러 보험 조직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겼고 심사평가원도 만들어져서 진료의 질을 더 높였어요. 2010년대에는 DUR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약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고요. 이렇게 반세기 동안 차근차근 발전시켜온 결과가 지금의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인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더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가 늘어날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 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등이 점점 일반화될 거예요. 원격 의료도 더 확대될 거고 집에서도 더 정확한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거예요. 하지만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50대부터는 건강관리 전략이 바뀌어야 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정기검진을 더 자주 더 꼼꼼히 받으세요. 특히 암검진은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근골격계 건강도 중요해요. 골밀도 검사 받아보시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한 나이거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 건강도 챙기세요. 독서, 운동,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연명의료 결정서 작성해두시면 나중에 가족들도 편하고 본인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돼요.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관련 서류들도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자녀들이 나중에 도움을 줄 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훌륭한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았으니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동네 의원이랑 대학병원 역할 나눠서 이용하기, 국가검진이랑 예방접종 꾸준히 챙기기, 검사 결과랑 약 기록 잘 정리해서 다니기, 진료 전에 질문 미리 준비하기, 각종 제도랑 혜택 적극 활용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의료 시스템을 훨씬 현명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의료 시스템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편리하셨나요? 또 불편했던 경험은 뭐였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